검찰개혁을 말할 때마다 사람들은 늘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한쪽은 말합니다. 검찰은 너무 오랫동안 너무 많은 권한을 쥐고 있었고, 그래서 반드시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다른 한쪽은 말합니다. 정권은 늘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을 빌려 자기에게 불편한 수사기관을 약하게 만들고 결국 더 통제하기 쉬운 구조로 다시 짜려 한다고.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이 두 말이 모두 완전히 틀렸다고 하기도 어렵다는 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그 지점을 보려고 합니다. 검찰개혁은 정말 적폐청산이었는가? 아니면 정권의 수사기관 장악이었는가? 그리고 제가 보기에 더 중요한 질문, 검찰개혁의 진짜 목적은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한국의 검찰은 원래부터 아주 독특한 조직이었습니다.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공소유지도 하고 직접 수사도 하고 경찰 수사도 통제해왔습니다. 쉽게 말해 범죄를 찾아내는 사람과 그 범죄를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람과 그 과정 전체를 설계하는 사람이 오랫동안 사실상 같은 조직 안에 있었습니다. 이 구조는 효율적일 수는 있어도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수사권과 기소권이 한 손에 모이면 그 손은 너무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정치권력이 검찰을 이용하면 무서워지고 반대로 검찰이 스스로 정치화되면 더 무서워집니다. 그래서 검찰개혁 논의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게 아닙니다. 고위 검사 비리, 권력 주변 수사의 한계,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 멈추는 수사, 정권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된 표적 수사 논란이 쌓이면서 검찰권을 나누고 견제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큰 전환점이 2020년에 옵니다. 공수처가 생기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집니다. 이 개혁의 핵심 논리는 분명했습니다. 검찰이 모든 것을 다 쥔 구조를 깨고 경찰에는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더 주고 검찰은 직접 수사보다 기소와 사법 통제에 더 집중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때 개혁 진영은 말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견제와 균형이 시작된다고. 검찰이 독점하던 형사사법 권력을 나눠야 국민 인권도 보호된다고. 실제로 이런 방향은 한국 형사사법 구조에서 권한 집중을 완화하려는 첫 본격적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바로 반론도 나왔습니다. 검찰 권한을 줄인다고 해서 권력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른 곳으로 이동할 뿐이라는 반론입니다. 특히 경찰이 훨씬 더 큰 1차 수사 권한과 불송치 결정권을 갖게 되면 검찰 권한의 비대화가 아니라 경찰 권한의 비대화가 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뒤따랐습니다. 다시 말해 개혁의 이름은 분산이지만 실제 결과는 권력의 이동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검찰의 칼을 빼앗아 경찰에 쥐어주는 것이라면 그건 진짜 개혁이 아니라 칼의 주인을 바꾸는 것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흐름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2년 이른바 검수완박 국면이 옵니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다시 바뀌고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한 번 더 줄어듭니다. 여기서부터 정치적 해석은 훨씬 더 격렬해집니다. 찬성하는 쪽은 말합니다. 수사와 기소를 최대한 분리해야 검찰이 사건을 만들고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까지 끌고 가는 구조를 끊을 수 있다고. 반대하는 쪽은 말합니다. 그 시점의 개혁은 원칙 때문이 아니라 타이밍 때문이었다고. 정권 교체기, 특정 수사, 특정 정치인을 둘러싼 갈등 속에서 추진된 개혁이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라기보다 정치적 방어막에 가깝다고 본 겁니다. 그리고 2023년 헌법재판소가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헌재는 입법 과정에서 일부 국회의원의 심의표 결권이 침해됐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법 자체를 무효로 돌리지는 않았습니다. 이 결정은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절차에는 문제가 있었지만 제도 변화 자체를 헌법적으로 통째로 뒤엎지는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즉 한국 사회는 이미 검찰권 축소와 수사기소 분리라는 큰 방향으로 한번 궤도에 올라탄 셈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방향이 정말 국민을 위한 견제와 균형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권력에게 더 유리한 기관 재편으로 가고 있는지 그건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026년 상황은 더 급진적으로 바뀝니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올해 10월이면 검찰청은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수청 체제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기소는 공소청이, 중대범죄수사는 중수청이 맡는 구조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것은 검찰개혁의 최종 단계처럼 보입니다. 수사와 기소를 제도적으로 갈라버리겠다는 것이니까요. 개혁론자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말해온 원칙이 이제 완성되는 장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반면 반대론자 입장에서는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검찰을 약하게 만들되
새로 만들어지는 수사기구와 공소기구가 결국 행정부와 여당의 영향 아래 놓이면 이것은 검찰개혁이 아니라 수사기관 재배치일 뿐이라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오늘 영상의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검찰개혁의 진짜 목적은 적폐청산이었을까요? 아니면 정권의 수사기관 장악이었을까요? 제 답은 둘 중 하나만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검찰개혁의 진짜 목적은 언제나 권력기관의 힘을 다시 배치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치를 어떤 명분으로 정당화하느냐에 따라 이름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정권에 따라 그것은 적폐청산이 되기도 하고 민주주의 회복이 되기도 하고 검찰 독재 해체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사법 파괴나 보복입법이라는 이름을 얻기도 합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보면 핵심은 늘 같습니다. 누가 수사할 것인가? 누가 기소할 것인가? 누가 사건을 덮을 수 있고 누가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가? 형사사법의 레버를 누가 잡느냐를 둘러싼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을 볼 때 가장 경계해야 할 건 개혁이라는 단어 자체를 선한 것으로 믿어버리는 태도입니다. 개혁은 방향이 아니라 도구일 수 있습니다. 검찰을 줄인다고 항상 민주주의가 커지는 건 아닙니다. 반대로 검찰을 유지한다고 항상 법치가 지켜지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한 기관의 힘을 줄인 뒤 그 힘이 어디로 가느냐입니다. 경찰로 가는가? 행정부 산하 새 수사기관으로 가는가? 국회 다수파가 인사와 예산을 좌우하는 구조로 가는가? 아니면 정말 독립적이고 다층적인 통제 시스템 속으로 분산되는가? 이 질문 없이 검찰개혁을 말하면 결국 사람들은 이름만 보고 싸우게 됩니다. 적폐청산론이 완전히 틀렸다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실제로 한국 검찰은 오랫동안 비대한 권한, 선택적 수사, 정치권과의 긴장과 유착 논란 속에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에는 약하고 정권이 바뀌면 칼이 바뀐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구조를 손보지 말자는 쪽이 오히려 더 비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검찰개혁은 분명 필요한 과제였습니다. 문제는 그 필요성이 곧바로 현재 추진 방식의 정당성까지 자동으로 보장해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정권 장악론도 완전히 음모론으로 치부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수사기관 개편은 결국 인사권, 예산권, 관할권, 지휘라인, 임명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새 기구를 만들고 옛 기구를 없애고 수사 범위를 옮기고 누가 어느 사건을 맡는지 다시 정하는 순간 권력은 반드시 그 구조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어떤 정권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도 개편이 추진되는 순간마다 사람들은 묻게 됩니다. 이 개혁은 정말 제도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지금 권력을 잡은 쪽에 유리한 판을 짜는 것인가? 그 질문은 너무 당연합니다. 오히려 그 질문이 사라질 때가 더 위험합니다. 결국 진짜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검찰을 없애는 것도 검찰을 살리는 것도 아닙니다. 권력기관 사이의 위험한 균형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다시 설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설득력이 큰 언어가 바로 검찰개혁이었던 겁니다. 누군가는 검찰개혁을 통해 검찰 권력을 해체하려 했고 누군가는 검찰개혁을 통해 새로운 수사 권력을 만들려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둘이 완전히 다른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는 둘 다 국가의 형사사법 권력을 다시 배열하는 작업이라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검찰개혁의 진짜 목적은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의 문제입니다. 정말 적폐청산이 목표라면 검찰만 약화할 게 아니라 경찰과 새 수사기구까지 포함한 민주적 통제장치를 같이 만들어야 합니다. 정말 정치 중립이 목표라면 사람만 바꾸는 게 아니라 임명 방식과 예산 구조, 지휘 체계와 사건 배당 구조까지 투명하게 바꿔야 합니다. 그게 없다면 검찰개혁은 이름만 바뀐 권력 재편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순간 국민이 보게 되는 건 정의의 실현이 아니라 칼의 손잡이가 다른 손으로 옮겨가는 장면일 뿐입니다. 검찰개혁은 끝난 논쟁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검찰청이 사라진 뒤에도 진짜 개혁이 남을지 아니면 더 강한 또 다른 수사기관이 남을지 그건 앞으로의 설계와 감시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검찰을 없앴느냐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만들었느냐입니다. 그리고 더 정확히는 그 새로운 권력을 누가 통제하느냐입니다. 검찰개혁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다는 말, 어쩌면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되는지도 모릅니다.